재선 3선에 성공했다. 그런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관록의 어떤 나이, 또 지긋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모신 두 분 재선 3선이신데도 젊은 30대입니다. 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지역의회는 어떤 곳일까요?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강남구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김경환 금천구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의장님 네. 선거하실 때의 버릇처럼 딱 소개받으면 바로 자기 인사가 튀어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자마자 바로 예. 강남구의 의장 이관수입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네. 아직까지 이제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지금 구의회가 개원을 한 지 한 달쯤 됐는데 그동안 네. 정신없이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아시다시피 네.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는 최초로 의장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강남 구민들이 바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대화 소통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직능단체를 이제 간담회를 예. 릴레이로 갖고 있고요. 이제 민원 창구를 좀 온라인으로 예. 확대해서 24시간 좀 열린 의장실을 예.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경원 의원께서도 재선을 네. 하시면서 굉장히 남다른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초선 때하고는 좀 다르죠. 물론 많이 다르는데 부담감이 아무래도 더 많이 갖게 돼 있죠. 예. 네, 조선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는데 예. 그 재선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예, 저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네. 제가 그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의 그 의회는 50대, 그러니까 40대도 참 귀했거든요. 그리고 막 60대 이상 70대 가까우신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분들 의회에 오셔가지고 막 화만 내시고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그랬는데 아니 이런 두 분하고 같이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지금 최연수 의장에다가 네. 강남구 의회 최초의 민주당 의장이 되셨어요. 네. 이건 굉장히 큰 부담일 것 같아요. 특히 강남 인구라고 하는 네. 그 지역이 이전까지 어땠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영광이나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앞섭니다. 네. 그동안에 한 번도 당선되지 못했던 민주당의 구청장,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의장이 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주민들의 어떤 새로운 바램이나 네.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장이 된 거고, 그렇죠. 거기에 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전까지는 솔직히 네. 제가 강남구에 살았잖아요. 네. 그때 청년들이나 혹은 젊은 부부들을 위한 정책들이 사실 강남구에서 그렇게 잘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실 30, 40대의 젊은 부부들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이란 네, 몰라도 맞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애 키우면서 하려고 하는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곳이 강남구였거든요. 네. 이제 의장님께서 좀 많이 좀 바꿔주실 그럼요. 겁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청년 의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청년들의 애로사항, 예. 뭐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그렇죠. 육아 문제 예. 적극적으로 제가 고민하고 예. 또 정책적으로 예.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의원들이 느낀 구의회의 모습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상대적으로도 좀, 그러니까 뭐 젊은 나이에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일을 맡아서 구의원들을 만나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답답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저도 좀 비슷한 감정이 좀 듣긴 하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세대 차이에서 오는 뭐 답답함이 물론 있고요. 네.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도 물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토론이나 그런 거 할 때도 굉장히 토론이 잘 안 되고 권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워낙 굉장히, 많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예. 그리고 없지 않아 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좀 무시하는 경향도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네. 커피 타와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뭐 옷차림이나 예. 뭐 하는 행동이나 예. 어려서 저렇구나 뭐 예.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예. 네. 제가 뭐 일하던 곳에서도 네. 젊은 여성 구의원이 있으셨는데 상당히 그 비하적으로 네. 대하셔서 그분이 혼자서 외롭게 싸우는 걸 봤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 구의회 네. 지금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어떤 권위주의가 있었다고 하면은 일단은 의회 자체가 문으로 좀 개방해야 됩니다. 예.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서 예. 편하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 예. 그게 필요하거든요. 예. 예전 같으면 의장이 어떤 지시를 한다고 하면은 일당 혹은 일방적인 주장이 강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는 용어 자체부터 제가 스피커로 바꿨습니다. 예. 내가 대변자 역할을 내가 하겠다. 예. 즉 23명의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 제가 의회 민주주의를 제가 지키고 대변자 역할을 해야지 예. 누구의 주장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예. 혹은 소수의 주장이 배제되는 이런 정치는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강남구 의회나 금천구 의회는 모든 회의들이 다 공개가 됩니까? 예, 그 다 공개되는 걸로 공개가 원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네. 상임위 같은 데 회의하거나 뭐 혹은 감사하시거나 이럴 때 공개를 안 하시는 의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강남구 의회는 어떠신가요? 저희는 이제 온라인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운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그간의 어떤 관행인데 예.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본회의에서 서로 의견 개진을 하고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본회의장을 본 기억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 정회 신청하고 서로 열린 회의실에 와가지고 예. 의견 교환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 저도요. 자율적으로 소수 의견도 존중해주고 예. 자유스러운 토론 속에서 예. 결과물을 도출해야 된다. 예. 그게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들이 자신의 정견을 가지고 네. 동등하게 같은 당 안에서라도 동등하게 의견을 내놓고 토론을 통해서 뭔가 결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거든요. 시민들. 네. 그런데 뻑하면 그냥 그 정해라기보다 이게 뭐 이게 아예 회의 자체를 공개를 안 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갖다가 그 보려면 나중에 그 속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속기록도 이거는 빼주세요, 저거는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경우를 갖다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많이 오픈돼 있군요. 그 금천구 같은 경우는 다 오픈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 지금 이광수 강남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도 일부는 이제 정의를 해놓고 결정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외에는 다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다들 공개를 하셔서 누구든지 원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회의를 직접 보고 그 의견들을 확인하고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개별 의원들의 컨텐츠들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참여를 해서 직접 자신들이 그 정치인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번에 20, 30대 구의원들이 22명이 됐대요. 네. 지금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 크게라고 하는 말이 네. 제가 야 이게 큰 건가? 전체 지금 서울시 내에 그 구의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혹시 전체가 한 200여 명 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구의원들이 예. 1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구 대비로 따져봐도.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장벽이 있죠. 예. 조직력, 예. 돈, 예. 어떤 경력,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래도 기성 정치인 내지 연장자, 예. 이 연세가 있는 우리 기성 정치인들보다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정당에서 제도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배려, 가산점 부여, 혹은 청년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예. 이런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 의원님은 이렇게 그 처음에 진입하실 때 네. 비록 구의회지만 네. 상당히 힘드셨죠. 초선 하실 때는. 아, 이제 제가 좀 거기에 대한 뭐 자긍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유일하게 아마 초선과 재선하면서 예. 경선을 거친 청년 의원이 아닐까라는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정당에서 청년을 위해 그 배려를 해줘야 돼 마땅한데 예. 그런 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있기는 그렇죠. 하는데 예. 그 전폭적인 뭐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 또한 그런 배려를 못 받고 예. 경선과 그리고 이제 선거를 치르는 그러니까요. 과정을 다 겪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청년이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뭐 자금에서도 그렇고
또 맞습니다. 조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굉장히 힘들죠. 특히나 이제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기 좀 미미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선거 자금이죠. 예. 네.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최소화하면은 또 그만큼 또 선거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만 해도 사실은 이제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 뭐 대출, 예. 뭐 은행에 은행에 좀 도움을 받고 좀 시작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관수 의장님 네. 지금 과거에 인권 노무사로 활동하신 경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 노무사를 하시면서 정치에 대한 어떤 꿈을 키우신 겁니까? 그렇죠. 제가 2006년도 네. 에 이제 아마 당시에 최연소로 노무사 자격증에 취득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사업자를 내고 네. 인권 노무사로 활동을 했는데 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권리 구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도권 내에 실제 현실 정치를 해야만 모든 문제들이 풀리겠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정당에 가입을 하고 예. 또 2010년에 이제 처음 출마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정치에 참여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그 강남의 상황을 네. 제가 너무 잘 기억하는데 네. 그때만 해도 강남이 거기서 뭐 그 야당 쪽에서 뭐 나와서 구의회를 들어간다고 해도 더군다나 이렇게 젊은 사람이었다면 네. 굉장히 반발이 심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뚫고 나오셨나요? 당시에 이제 만으로 이제 27세였는데 이제 제 지역구가 도곡동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출신인데, 소위 예. 말하는 이제 그 타- 보수의 타워 메카, 팰리스에. 예, 타워 팰리스가 제 지역구인데 일단 아무도 도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찌 보면 그게 저한테는 또 기회의 땅이었을 수 있고 아하.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예. 저는 이제 청년으로서 도전을 했던 거고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 결국엔 해냈죠. 예. 네.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심을 파고 들어가신 거예요? 진짜 일단은 궁금합니다. 제가 의장 되고 나서도 지금 아마 의장 최초로 네. 아마 시도를 했을 거예요. 이 모든 국회의원, 정당에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이 예방을 드렸고 예. 또 직능단체 간담회, 네. 모든 직능단체 지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 끝나고 나면은 사회기관, 네. 33개의 기관의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듣기 위해서 네. 직접 방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처음 구의원 시작 출마할 때만 하더라도 네. 완전 신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직접 현장에 제가 발로 뛰고 동사무소를 찾아가고 아파트 20자 대표회를 찾아가면서 적극적인 제 노력들이 결국에는 그 당선이라는 보답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 네. 김 의원님은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역시 비서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젊은 나이에 이제 정치의 뜻을 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정치에 나갈 수 있는 길들이라고 하는 게 뭐 누군가의 비서관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출마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은 조금 더 좀 다양한 공부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정치적으로 열려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비서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떻게 그 정치의 뜻을 품으셨어요? 저도 지금 이관수 그 강남구 의장님과 좀 비슷한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20대 때 이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서관으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심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결심이 돼서 선거에 나와서 이제 당선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근데 같습니다. 금천에 그 옛날부터 사시면서 거기 지역의 네. 어떤 조직들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 왜냐하면 구의원들 하시는 분들 보면 네. 뭐 지역 토박이 무슨 약사 뭐 이런 분들 맞습니다. 예 완전히 그런 분들이 많이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런 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청년들의 시각에서 그 지역을 새롭게 보는 그런 관점들이 좀 약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조직들을 만드시고 일단은 뭐 선출직들은 뭐 가족의 힘이 뭐 많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혈연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군요. 혈연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금천구 토백이라서 예. 혈연과 그 지연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예. 그 의외로 그래 다니다 보면 의외로 어르신들이 청년들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청년 정치인에 대한 갈망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갈망을 제가 좀 긁어주면은 예. 이제 많이 좀- 긁어주신다고 네. 얘기하시는 예, 충족시켜주신다고 충족시키면은 말씀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충족해 주는 거에 네. 아마 그런 기대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네. 뭐 전략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정말 젊은이의 열정 하나를 네, 가지고 맞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건수 의장님 네. 지금 강남구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너무나 참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 그 강남에서 제가 뭐 친구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데 그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어지러울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너무나 많은 그런 어떤 이해관계와 또 그렇죠. 아주 또 어떻게 보면 이기심, 또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네. 그 투자를 통한 어떤 이득의 그 사유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를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조율할 수 있다고 네, 봅니까? 뭐 오늘 아침에도 우리 네. 재건축 조합 단체로 이제 면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제초안 문제 예. 등을 언급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재건축 문제가 해결되려면 서울시와 소통을 통해서 빠른 처리가 필요하거든요. 신속하게. 예.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제 우리 주택국장을 했던 분이 그 부구청장을 오셨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기존에 강남구에서 서울시와 불통됐던 사업들이 이제는 서울시와 같이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좀 빠르게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초과이익 환수하면은 못하겠다 그래서 아예 지금 개별적으로 네. 1대1 재건축하겠다고 은땡 조합 같은 네. 경우는 나서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예. 제초안 문제는 결국에는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정부에서의 어떤 의지입니다. 근데 우리 강남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즉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예. 터전에서 어차피 이를 이제 내가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계속 강남에서 있어 왔는데 예. 왔는데 어느 순간 재건축되면서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아, 그건 당연하죠. 그러한 분들에 대한 출구 전략들을 저도 고민하고 있고 예. 우리 당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의견들을 예. 우리 정부에다가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가 네.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1주택이면서 원주민들. 사실은 네. 연금 받고 살고 이런 분들을 쫓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분들을 잘 구제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네, 네.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보수 의원들 굉장히 많고 또 나이 맞습니다. 드신 의원들도 강남구에 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하고는 의사소통이 잘 되십니까? 아이러니하게 제가 23분의 의원 중에 최연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의장을 맡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제가 소통과 대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고, 처음 의장이 되고 나서 개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도 대화이고 둘째도 대화이다. 예. 즉, 결국에는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 진보든 보수든 정당 정파를 떠나서 예. 오로지 주민 편에서 우리가 일을 합시다. 예.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거고 예. 적극적으로 우리 보수당 출신의 의원님들도 끌어안고 예. 함께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그 청년에 대한 뭐 특별 대책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강남에 가보면 네. 그 어르신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강남에서 쭉 살면서 청년들은 물론이고 네. 굉장히 저소득층, 특히 저는 이제 개포동에 살면서 가운데 섬처럼 있는 그 빈민 네. 여러분들의 네. 임대주택이라든지. 예, 예, 이분들에 대한 어떤 네. 특단의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강남구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의장으로서도 그렇고 의원으로서도 이야기했던 게 구청에서 하는 일들 외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갖고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라. 예. 그래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예.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최소한 차동만 이렇게 서울시랑 잘 연결돼도 네.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강남구는 유일하게 이 제대로 된 어떤 문화예술 그 공간이 없어요. 네. 구민회관 아직까지도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작은 공간들을 또 네. 특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문화재단이 다 그걸 운영하기가 굉장히 그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적은데 그 네.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 고민들은 있으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문화 공간의 부족, 예. 예를 들어서 스포츠 시설 등이 부족하다. 예. 뭐 정말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민선 측이 정순균 도서관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정순균 구청장하고 저희 강남구의 의장인 제가 손을 합쳤습니다. 뭘 합쳤냐?
주민들 편에서 애로사항은 1순위로 같이 힘을 합치자. 예, 예. 그래서 이번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예. 문화시설, 그러니까 그 스포츠 시설을 세택 부지가 됐든 영동대로 원샷 그 개발하는 그 부지가 됐든 여러 곳을 한번 두루두루 둘러보고 예. 후보지를 정합시다. 예. 라고 해서 지금 구청에서 예. 그러한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금천구 현안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금천구에 굵직굵직한 지금 뭐랄까 SOC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세 가지 금천구에서는 세 가지 그 큰 현안이 있는데요. 예. 신안산선 그리고 예. 종합병원 건립 그리고 예. 공군부대 이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 뭐 간단하게 지금 추진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및 용역 조사는 다 끝났고 예. 건설 사업자 선정만 남아 있습니다. 선정되면은 예.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예. 그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토지 소유자인 그 부영건설에서 설립한 그 우정의료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종합병원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몇 예. 가지 개선 사항만 조율을 하면은 예. 그 바로 착공할 예정이 지금 되어 있고요. 예. 공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합동 용역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장 난제는 사실은 이제 대체 부지 찾는 게 가장 난제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만 결정이 되면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그 공군부대 부지를 예. 그 개발 착수해서 예. 그 주민들의 품으로 지금 돌아갈 예정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네. 의원님께서 지난 7기 임기 내내 그 네.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 여러 가지 실험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청춘 빌딩이라는 건 뭔가요? 아, 빌딩입니까 왜? 빌딩이 아니라 이게 네. 사실은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이제 네. 금천구의 청년 활동가 그 친구들 같이 모여서 네. 지었는데 소리 나는 대로 써보자. 네. 그 보이는 대로 보고 예.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그 청년답다라는 예. 그런 취지의 예. 그 취지의 이제 청춘 빌딩이 아니라 빌딩으로 예.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금천구도 그렇고 강남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네. 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그 문화 투자, 그 문화에 대한 어떤 문화 예술적인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1년마다 한 번씩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금천구하고 강남구 굉장히 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별로 네. 문화에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문화에 관심이 근데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 나갈 생각이신지요? 일단은 그 금천구가 사실은 예. 그 생각하는 것보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아니 그래도 새로 예. 계속적으로 뭔가가 들어서고 하는 그런 움직이는 구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일부 이제 대형 이제 뭐 대한전선 부지나 예, 아니면 방금 말씀한 것처럼 공군부대 부지 정도 외에는 사실은 예. 크게 저희 땅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롭게 그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 이런 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예. 해야 될 수 있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네. 앞으로 좀 네. 그런 부분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 문화재단도 없고. 그렇죠? 저희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이제 들어섰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착각을 했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집행부하고 이 관계 네. 설정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전부 구청장과 원팀을 강조하면서 다 당선이 되셨는데 네. 이제 견제 안 하실 겁니까? 해야죠. 네. 해야 되잖아요. 네. 특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십니까? 저는 뭐 7대 때도 사실은 같은 당 소속의 구청장이랑 같이 일을 해왔고요. 예. 뭐 비판과 견제는 구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예. 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구청장이 뭐 그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도 모든 업무에 대해서 예. 검토 확인할 수 예.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당 의원이 그런 역할을 더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네. 이 의장님도 역시 네, 뭐 일단 같은 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거수기가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어요. 예. 하지만 제가 개헌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일단 강력한 견제와 슬기로운 협치를 같이 하겠다. 예, 예. 즉 균형감을 강조했고 오로지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거수기가 아니라 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예, 예.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들만 저희가 통과시킨다고 하면 예, 예.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그 강남구에서 네.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처리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고 특히 조례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잘 조율을 하셔서 순조로운 그런 여기는 또 굉장히 팽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의석수가 예. 민주당이 과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 11석에 한국당 10석, 예. 바른미래당이 2석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만으로 될 수도 없고 예. 협치하고 대화하고 소통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소야대 네. 거기에 의장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20, 30대 그 젊은 다른 초선 구의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과 또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 네. 그리고 이제 최소한 외유성 해외 출장하지 않기로 하셨는데 그 지키실 것인지 네. 이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두 분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우리 초선 의원님들, 네. 청년 의원들이 신뢰받는 정치인이 돼야 됩니다. 네. 단순하게 그냥 호기심에 혹은 입 바른 소리만 할 게 아니라 네. 진짜 실천할 수 있는 의원이 돼야만 장기적으로 본인의 계획에 따라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뭐 해외 외유성 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 이번부터 변화를 시작했어요. 예. 갔다 와서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해외 외유성이 아니라 해외 연수를 통해서 결과물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겠다. 예.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직접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제가 청년 의장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예. 진짜 발로 뛰겠다. 예. 그런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일단 그 결심과 선거 과정에서 가장 그 힘들게 겪어왔지만 그래도 당선을 대신 모든 청년 의원님들께 그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앞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더 힘들고 이렇게 외로운 이제 과정이 있을 거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뒤에는 이제 그 분들을 지지해 주신 분들 그리고 당원들 예.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예. 꼭 힘내서 그런 멋진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랄 거고요. 예. 해외 연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그 예산을 뛰어넘는 가치를 예. 그 펼 수 한마디로 있는 외유성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연수를 같이 들어야 예, 정말 연구할 수 있는 예. 갔다 와서 그 연구해서 그 지방에 그 마을에 좋은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아마 주민들도 예. 그렇게 그런 외유성이 아닌 그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 비교 시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젊은 재선 의원 또 삼선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지역 정치를 든든히 확장시켜서 중앙 정치도 완전히 새롭게 판을 갈아엎는 그런 젊은 청년 의원들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관수 강남구 의장, 김경환 금천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